오늘은 이제 육바람일 가운데 인욕바람일 할 거죠, 그죠? 저번 시간에 지게,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보시, 바람일 이제 두 가지를 했고, 오늘은 인욕과 정진 바람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자꾸 이제 그냥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그냥, 말로만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죠. 요거 실제 이제 요 바람이라는 것은 실제 행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걸어가든지 무슨 차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바람이를 걸었을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서 실제 체험한다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관념론도 아니고 또 불교는 절대 샤머니즘이나 엑소시즘처럼 또는 무슨 예언주의적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불교는 예언주의적인 것은 그는 설사 그런 예언적인 것이 본인의 예지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면 조금 정신을 맑히면 그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번뇌가 사라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적 능력이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 무슨 예언적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번뇌가 사라졌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 되고, 바르지 않다라는 뜻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기 번뇌가, 자기 고통이 계속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자기 고통이 계속된다는데 그 무슨 신동력이 설사 예언적인 것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별 의미가 이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단 말이죠. 술을 먹어서 예를 들면 고통이 온다라고 했을 때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바람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술을 안 먹었을 때 술을 먹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는 그 상태는 어디 사라졌다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어디 저 멀리 여수에 살다가 무슨 전주로 가니까 무슨 술 먹는 게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살아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살아도 술을 안 먹는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술을 먹던 사람이 여기서 지금 여수에 살면서 술을 먹었는데 여기서 술을 안 먹는 술을 끊는 행위를 통해서 술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살면서 그대로 술 끊어지는 행복한 경계가 온다 그런 얘기지. 불교는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 바깥을 추구하는 것은 불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가장 강력한 실행을 한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신해행정 가운데 그걸 줄여서 신행 그런다 그러죠. 그죠? 신행. 믿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믿는 것만 주장하면 불교는 맞지 않아요. 그럼 믿는 것만 주장하면서 불교는 미신이라 그래요. 그죠? 믿는 것만 주장해. 뭘 믿어라. 그럼 뭘 믿을 거냐? 대상도 잘 모른다. 어떻게 믿을 거냐? 그것도 잘 모른다. 그럼 믿어서 어떻게 된다더냐? 믿는 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미신이 되어버린다. 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기에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이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행함으로써 실제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들이니까. 그죠? 체험되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이다. 신앙이 아니라 신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행을 한다. 보시행을 한다 그럴 때는 보시행 그러지. 보시 믿음 안 그런다. 그죠? 근데 그 앞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긴 하지요.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마치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요런 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부지런히 지으면 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쌀을 농사 지었는데 뭐 쌀을 구할지 안 구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을 구한다는 것은 미신이죠. 잘 익을 것이야. 그 불교는 아주 명확해요. 사실적이고 아주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콩 심으면 분명히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콩 심었는데 팥 나고 콩을 심었는데 무슨 뭐 소나무가 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접근해야 되지. 요 얘기를 바깥에 벗어난 얘기들은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인욕바람이에요. 인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로 풀면 욕됨을 참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서 욕됨을 참는다라는 얘기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분노심은 그러면 왜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가? 분노심을 왜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가? 분노심을 일으키면 우선 우리 몸이 문제가 돼. 그러니까 다른 건 우선 놔두고 가장 여러분이 몸에 많이 치중해 있으니까 몸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왜 몸이 문제가 되냐면 분노심을 한번 일으킬 때 자기 파괴 호르몬이, 자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파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한동안 그게 다 그 호르몬 물질이 빠져나갈 때까지 사람이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뭐 이제 허리가 아프고 뭐 소화가 안 돼버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는 게 그건 전부 다 사실상 물질적으로는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분노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작동을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건 분노, 자기 파괴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분노를 자주 일으킨다 그러면 자주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뭐 도덕적인 그런 거 다 놔두고 생물학적으로도 벌써 그렇게 돼버린다. 대체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거의 몇 가지 유형의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첫 번째 고혈압이 잘 오게 돼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당뇨가 잘 오게 돼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래서 품이 잘 오게 돼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이 잘 오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각 기관에 이를테면 이제 그 혈압이 많이 뭐 잘 솟구친다 그럴 때는 여러분요 어디 가서 화가 되게 났을 때 혈압을 재면 160, 170까지 쭉 올라가 버립니다. 평소에 없던 사람들도 화를 내고 한번 재보십시오. 심장이 부정맥이 뛰든지, 심장이 빨리 뛰든지, 아주 조급하게 심장이 뛰든지, 호흡이 굉장히 빨라져 버리든지. 그 이제 심하게 화를 내면 폐 울정이라고 해서 한방에서 폐에 이게 피가 고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익으로 따져도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익으로 따져도 그건 전혀 안 맞아. 화가 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라.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이제 가장 자기만 괴롭히냐? 그럼 상대 화를 낸 대상도 있죠. 그죠? 내가 화를 냈지만도 화를 낸 대상 그것은 역시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고요. 국가와 국가 교도 지금 중국에서 티베트 강제 무력 진압을 한다. 그럼 가장 화를 심하게 냈을 때는 화를 내가지고 상대를 가해하려고 행동이 되어졌을 때는 그게 이제 전쟁 상태거든요. 싸움을 하는 상태이거나 전쟁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우리가 복싱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오랫동안 링에서 이게 뛴 사람들은 그 링에 올라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자기가 두드려 패서 상대를 갖다 엎어뜨리든지 자기가
엎어지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링에 들어가면 그냥 도저히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시간이 끝나서 나오든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안 그러면 포기하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를 이기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긴장해야 되고, 엄청나게 자기 파괴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공격을 안 하면요. 안 하면, 무슨 외형적으로 뭐 막기도 하겠지만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격을 안 했을 경우 엄청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공격하는데, 그러면 상대를 공격한 게 폭력이죠, 그죠? 폭력이 행사되기 전에 상대에게 위해를 가기 전에 말이죠. 내가 훨씬 더 내부적으로는 더 파괴가 돼야 상대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내가 파괴된과 동시에 상대도 더불어 같이 파괴되는 거야.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만 망했느냐? 일본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왕조라도 유지됐는데 일본은 왕조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 그럼 막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가 버리거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은 그냥 멜문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했는데 멜문제아가 돼버리거든.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난 뒤에 철군 시키고 그 아들이 죽을 때가 불과 뭐 몇 년 안 걸렸어요. 3년인가 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멸망 당할 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 사람들도 여기 나온 군인들도 뭐 일본군도 엄청 죽였지만은도 일본 안에서도 엄청 죽었어. 또 그거로 인해서 국가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수나라가 우리나라에 그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수나라가 망한 것은 고구려 정벌 하다가 살수대첩에서 한번 지고 그 압록강 밑 요하라고 해서 요하 밑이 늪지대예요. 아주 늪지대도 그냥 우리 같으면 조그마한 늪지대가 아니라 그거는 수백 킬로가 그냥 푹푹 빠지는 데는 어디가 강물이 물길이 그냥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홍수가 어느 해 지고 나면 물이 딴 데 가서 있고 그런데요. 그 밑에서 요하에서 거의 그때 아마 100만 정도가 죽었을 거예요. 수나라 군사가. 100만 정도면요. 그때 당시 수나라 장안에 전 백성이 100만이 안 되던 때예요. 60만, 70만 대 장안 백성이 100만이 안 되던 때인데 애들까지 다 합해서 100만이 안 되던 때인데 100만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실상 군사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다고요. 살수대첩에도 살수에서도 약 한 30만 정도가 공격을 받아 다 죽었죠. 거의 빠져나간 사람이 1000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남을 공격하면 그 나라 자체 저거 나라들도 결국은 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라크 전투, 아프가니스탄 전투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이 거의 40~50%가 그 임상적으로 정신병 상태라는 거예요. 뭐 장애 상태는 간두고 멀쩡하게 몸이 멀쩡하게 돌아간 사람들도 정신치료를 거의 다 받아야 된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거 왜냐? 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왜 내지 말아야 되는가? 부처님께서 그 분노심을 갖다 왜 독이라고 했는가? 그냥 도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독이라고 그랬을까?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에게 심한 고통을 일으킨다. 아주 그 탐욕심은 그래도 인과가 돌아올 때는 물론 뭐 바로 탐욕심을 일으키면 나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은
돌아올 때는 그래도 한참 뒤에 돌아오는데 분노심은 이 시간이 짧아요. 직접적으로 분노심을 일으킨과 동시에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노심을 일으킨과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또 나를 갖다가 따르던 사람들도 분노심을 일으킨과 동시에 전부 다 두려워서 다 떠나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요, 남편이 생일을 갖다가요, 아주 30년 동안 잘 챙겨주는 것보다 성질을 한번 안 내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예. 성질 한번 내가 깃방뱅이라도 한 대 맞고 나면 그게 평생 동안 안 잊혀요. 그러면 그 뒤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딱 얻어맞은 그게 먼저 생각이 나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진돗개가 새끼 때 요만한 사다는데 달마사 주의스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행동할 줄 잘 몰라. 와가지고 개를 갖다 훅 한번 맨 처음 쥐어 박아버렸어. 맨 처음 좋아한다는 게 그냥 쥐어 박아버리는 게 개가 이제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늙어서 없어질 때까지 달마스님이 오면 겁을 내. 꼬리 착 내리고 아무리 뭘 주고 해도 그건 조금 받아 먹다가 기대기랑 다 내리고 이렇게 받아 먹다가 도망가 꼬리 내리고 그냥 싫어해. 13, 14년 가까이를 싫어해. 그건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은 공격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제일 오래 기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래 기억되어진 것은 그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나한테도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도 임진왜란을 일으킨 지 오래돼도 우리는 직접 피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그 드라마를 보고서 성질이 난다고. 저렇게 또 그게 그냥 또 분노심이 또 올라온다고. 한 400년 전인데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에서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일제시대 얘기하면 일본인 안 그러고 일본 놈 그런다고. 지금도. 뭐 성질이 그냥 날라 그래. 우리 기억 속에는 그런 이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와 남을 갖다가 그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를 독이라고 그랬어요. 독. 근데 우리가 이제 뭔 일을 처리할 때 성질을 내면 일이 좀 잘 처리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좀 높은 사람일수록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애들 누가 납치했다. 그럼 경찰들이 잘 안 잡는다고 대통령이 쫓아내려 가지고 성질을 팍 냈다. 그러면 이제 뭐 잡는 것은 그 뒤날 잡아버렸더만 한 일주일 동안은 안 잡고 놔뒀던 못 잡고 놔뒀던 대통령이 가서 내려가서 눈 한번 부럽다니까 일이 빨리 해결됐죠. 그죠?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다니면서 맨날 성질을 해야 돼. 요 가서 성질내고 저 가서 성질내고 그러면 이제 전신만신만 불불 떨면서 쫓아는 다니겠지.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통령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는 다 피해가 도망가 버리고 없어진다. 전에 우리 아는 집에 한 집은 내 친구는 아버지가 어떻게 화를 잘 내시는지 애들이고 특히 딸들은 말이야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야 돼. 어디 고함을 꽉꽉 찔러는지. 그럼 아버지 소리만 들어보면 심장이 갑자기 부정맥이 와버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딸들이 아무도 병 간호를 안 하려고 그래.
물 한 번도 안 따주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왜? 아버지가 아파서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혈압이 거꾸로 서는 거야. 그럼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래, 죽어라, 살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 늙은 어머니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다 늙어가지고 수발이 잘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도 하도 고함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심장이 맨날 꿀떡꿀떡 뛰는 사람인데, 그래서, 화라는 것은 우선 왜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독이다. 달라이라마께서 티벳 사람들이 지금 비폭력, 그 중국 사람을 향해서 화내지 말라. 화내면 중국 사람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가 생긴다. 설사 나중에 독립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분노심을 안고 안에 들어가면 까딱잘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상할 수 있으니까 절대 못 내게. 이번에 시위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조금 이제 막 그냥 가다가 우리 같으면 폭력 시위, 우리는 엄청 폭력 시위인데 그거는 가면서 와와 하고 길거리 가면서 그거 한 건데 그걸 갖다 이제 가다가 상점에 그 라사이는 불을 질렀더라고. 그걸 이제 폭력이라고. 우리는 뭐 불만 질렀나? 뭐 쇠파이프, 뭐 화염병, 심지어 칼까지 들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렇게 데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데모는 같았으면 지금 뭐 폭력 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지, 우리는. 그래,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데모하는 거 보고서는 다들 놀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냐고 그래.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안 되면 쇠파이프를 전부 다 전쟁을 하려고 쇠파이프를 준비를 하고 화염병을 준비를 하고 옛날 6.25 사변 때 탱크 없을 때 탱크 잡으려고 화염병을 준비를 한 거야. 그 탱크 옆에 숨어 있다가 탱크 오면 그냥 확 들고 올라가지고 위에 뺐지. 뚜껑을 열고서 그따 요 화염병을 붙이가 가가지고 그냥 그따 유리병을 탁 깨면 안에 불이 붙잖아. 그 이제 우리는 포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염병을 해놓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전쟁을 하고 탱크 잡으려고 그러나. 그 쇠파이프라는 거, 그건 한 병 붙잡고, 그거 맞으면 죽잖아요. 전갱들도 많이 뭐 뼈가 부러지고 다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전갱들은 전부 다 이순신 장군처럼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체류탄하고 이 경찰 이 방패 보기에 엄청 좋대요. 발달됐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그 체류탄을 사가지고 갔다가 전부 다 빠꾸 당했어. 너무 독해가지고 사람이 각각 길에 쓰러져가지고 길바닥에 칵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맞고 쫓아다니거든. 독하지? 그래서 전부 다 빠꾸 다 당했어. 체류탄 너무 독하다. 안에 뭐 하여튼 독한 거는 황약품, 고춧가루 뭐 다 집어넣는지 어쨌든 나도 한 방 맞아봤지만 숨이 컥 막혀버리더라고. 아주 그냥 숨이 컥 막혀가지고 콧물 눈물 체류비역이라 하죠. 그거는 별 도리가 없어.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샤워해놓고 비누로 계속 씻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 사흘까지 재치기를 했어. 그냥 독하기로 엄청 독하더라고. 계속 콧물이 줄줄 나오고 눈물이 줄줄 나오고 그냥 기침이 계속 나오고 눈이 따가워서 뜨질 못하고 눈이 사흘 정도 벌게 해가지고 그냥 눈이 뜨질 못하고 그랬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독한 체류탄, 우리나라 체류탄. 그리고 발사 이게 그 거리도 제일 길대. 빵 하면 한 400~500m 날아가니까 옛날에 박종철인가 누군가는 이 체류탄을 쏘는 도중에 이게 직선으로 쏴버려 놓으니까 이게 가서 얼굴에 가서 바로 옆에서 맞아버려 놓으니까 여기 백혀가지고 죽었잖아. 포탄이라 포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독한 것들 갖다 이제 하면서 그 분노심을 일으켜서 막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그 맞는 것이 가만 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가 항상 그 동서 그가 교차 지점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악을 쓰고 그 나라 군대를 갖다 물리치려고 싸움을 했는데 이제 그게 한 200년, 300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거들 총 담아가지고 저거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려. 이제 조금만 어쩌면 총 쏴버리고 그냥. 그 뭐 여수 같으면 여수에 제일 센 사람이 탱크를 10대 갖고 있고 뭐 총을 수천 년 갖고 있고 그렇다니까? 그래, 그거 건드려 놓으면 그냥 탱크 몰고 와서 밟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섭지. 습관이 그렇게 들면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국가도 습관이 그렇게 들어놓으면 굉장히 거칠어지고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누구 하나, 기업 하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 공장 하나를 안 세우려고 겁이 나서 못 세운다. 인도에 남동아시라고 그 교민회장이 있어요. 이 방직 회사를, 그거 이제 아프가니스탄 인건비가 싸니까 면화 방직을 갖다, 우리 같으면 요 무명 있잖아요. 요 방직 회사를 갖다 갖다 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차려가지고 한 달인가 얼마 하다가 공장 공업을 다 놔두고 도망 나왔대요. 그 애들은 뭐 조금 어쩌면 바로 총 들고 와서 사장한테 총을 머리다 개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냥 겁이 나가지고, 뭐 공장이고 뭐 다 때려치고 간다고. 밤중에 그냥 차 타고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도망왔다. 그러니까 누가 그따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먹고 살 길이 없지. 그러니까 양귀비 키우고 또 이제 양귀비 키워가지고 그 양귀비 앞행 뽑아가지고 파니까 그게 전부 다 그 앞행이 마약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또 그게 그 동남아 이쪽으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홍콩 이쪽으로 다 나온다고. 그 앞행이 우리나라도 막 지나간다고, 비행기.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절대 나무짐 들어주지 마. 누가, 이거 무거워 죽겠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시오. 그걸 들어주고 나오다가 걸리고, 그게 마약이면, 통과되면 괜찮고, 마약이면 그 사람, 싱가포르 같은데 우리나라 한 사람 그래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지금 20년형 받았어. 괜히 들어주다가. 그래서 분노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게 이제 내 몸에도 독이 되거니와 몸도 그렇고 또 남도 아주 나와 가까운 사람도 그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건 독과 같은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맞다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번뇌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에 다다른다. 그래서 분노심을 일으키지 말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권유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분노심을 일으켜서 하면 우선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 이거죠. 막 성질을 확 내버리면, 상대가 좀 약하면 그냥 뭐 움츠리도 들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분노심을 일으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부작용만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 성질을 잘 내는 나라가 없는 것 같다. 급하고. 어저께 투표인데도 가만 보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4시간 만에 다 개표 끝나버렸더라고. 그럼 뭐 천천히 하면 어땠어. 다른 나라 같은 데는 막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그 섬이 많아가지고 사흘, 날, 닷새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 막 그런 건 좀 너무했지만은도, 뭐, 그렇게 급하게 그냥 막, 우다다닥 빨리 하면 좋긴 좋지. 뭐. 컴퓨터도 빨리 안 나오면 발로 우선 차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급해. 급하다고. 그래서 우물에서 숭늉 달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단 말이에요. 급한 것이 이 분노심이고 많이 그게 일으킬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 산티데바의 입불 행론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야. 뭔 얘기냐면 1000년을 쌓은 공덕도 그냥 1000년을 남에게 잘해줬어. 그걸 한번 성질을 내버리면 끝이야. 응? 이거 우리가 집변을 있잖아요. 집변을. 근초 더미를 하여튼 1년 내 근초를 만들어 놨다 손 치더라도 성냥개비 하나면 끝나버리거든. 그래 한 2시간 타면 그냥 혹딱 재가 다 돼버리고 하나도 쓸데가 없이 돼. 그 여러분이 막 뱃속에 배에서 낳아서 길러서 막 잘해도 애한테 물어본다고. 너 엄마 어쨌디? 성질내서 얻어맞았어요. 그건 끝이야. 그 이미지밖에 없다니까. 그 여러분 이를테면 맑은 물을 이 한 통 떠다 놓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못 먹는다. 물이 많아도 그 물 못 먹는다. 똑같죠, 그죠? 분노심이라는 게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걸 갖다 이제 이 분노심이 그러면 이걸 없애는 건데 이제 없애는 방식도 우선 이게 습관이 들어놓으면 자꾸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방법을 자꾸 사용을 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사용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것도 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수습이라 그래, 수습. 응? 습관을 닦는다 그런 얘기거든. 수습한다 그러거든. 수행을 다른 말로 하면 수행 그러지만 수습이란 말이야. 이제 습관을 갖다 길들인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요 화를 내는 것도 이게 자꾸 반복해서 자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게 계속 더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은 자꾸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줄일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불꽃이 여러분을 중생을 다 태우노라 그랬다고. 번뇌가 이제 그게 만약에 분노를 일으켜도 너와 내가 같이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 고통이 안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 그걸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는 멀쩡하게 화를 내가지고 남은 많이 힘들었는데 지는 하도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지 화낸 것은 또 몰라. 내가 뭐 어쨌는데? 그러고 말아. 여러분이 아이들한테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화내놓고서 화 안 낸 것 같이.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 것은 안 돼. 그건 자각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분노심은 그만큼 내게 아주 심한 독이라는 것을 갖다 알고서 이걸 줄여 나가야 된다. 우선 습관적으로 이걸 줄여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갑자기 분노심이 싹 사라지는 경우
그건 아주 이제 수행을 깊이 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요걸 갖다가 차근차근 템포를 줄여야 돼요. 이제 급한 것부터,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안 줄이면 자꾸 이제 분노심이 솟구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이 딸리면 딸릴수록 이건 더 성질이 나게 되겠어요. 그 젊어서 성질 나는 것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만, 늙어서 성질 나는 것은 참 못 봐줘, 그것도. 그죠? 늙어서 성질 나면 그건 아주, 그 성질이, 늙어서 난 성질은 또 잘 꺼지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어려서 성질 나면, 아주 어릴 때는 애가 막 울었다가도 금방 헤어잖아요, 그죠? 노인네들 한번 삐뚤어지면 평생 죽을 때, 관에 들어갈 때도 안 풀고 가는 것들이 있다고. 그럼 아주 골치 아파.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번뇌라 그러니까, 이게 번뇌를 끊는 방법이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인욕심을 갖다가 자꾸 이게 분노가 분노심이 일어나는 걸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게 안 된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게, 그게 왜 일어나겠어? 성질이. 응? 뭐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면 그건 골치 아픈 일이야. 예? 바라는 마음이야. 그것도 이제 먼 얘기는 되겠죠. 또 이해심이 없어. 그것도 먼 얘기는 되겠지. 부분적인 얘기는 맞아. 예? 그 이제 아상 때문에는 지에 대한 고집 때문에 그래. 뭘 고집했든지 간에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 자기라는 고집이 있고, 집착되어진 게 있고, 지라는 고집되어진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 맘대로 안 돼서 그래. 성질나면 지 맘대로 안 돼.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네 손가락도 네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이 어찌게 네 맘대로 되냐고. 그죠? 지 손가락도 요걸 손이 요렇게 있는데요. 요렇게 찝는 건 집어도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보시오, 한번. 이 집어져? 그러면 성질 내야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팔이 여기 있는데, 예? 요렇게 집어, 되죠, 그죠? 팔을 뒤로 구부려가지고 요걸 요렇게 집으면 돼, 이게? 뒷꼭지로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구부려서 덩어리를 갖다 긁었어요? 못 긁지. 그렇다고 지 팔도 지 맘대로 안 된 걸 남이 지 맘대로 되겠어? 그걸 우리는 조작이라 그래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걸 조작이라 그래요. 그걸 유의법이라 그러고, 유의법을 다른 말로 조작법이라 말이에요. 지 욕심대로 지 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봐보시오. 지 맘대로 잘 안 돼. 이번에 선거하는 것도 지 맘대로 된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박근혜 씨 다 쫓아내놓고, 박근혜 씨 그룹을 약화시켜놓고, 이제 이명박 계를 싹 다 해놓고 대통령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박근혜를, 계를 쫓아내는데 더 많이 당선대가 들어와 버리니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죠. 그죠? 쫓아내었는데 주역이었던 이방호 씨나 또 누구? 이재호 씨나 또는 박형준 씨인가? 그 부산 사람? 대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 네? 이명박이를 지금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 차려 경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방호 씨가 사천 저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강기갑인가 그 민주노동당 있잖아요. 예? 그 노동당인가 그 사람이 당선돼 버렸죠. 그리고 이방호 씨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게임도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거기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농민들이
한나라당 너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각을 고소영과 강구자 내각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죽으란 말이냐, 이제, 그 얘기가 하나 들었는 것 같고. 그게 농민 대표를 하나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너들을 도와준 박근혜를 그래, 쫓아내고, 경상도 사람들은, 아, 저런 배신자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원이랑 다 박근혜가 옛날에 당 살려줬는데 박근혜를 다 쫓아냈다. 나쁜 놈, 고개 하나 잡고. 친박연대인가, 그 사람들, 박사모들이 와가지고, 이방원과 그 사람 떨어뜨리기 운동을 했대,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이 가만보니까 이제 작동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 이제, 아무리 무량대복이 있어도, 그걸 전부 다 지 맘대로 그냥 조작을 하려고 내 맘대로 한번 휘둘러 보겠다 그러면 내 맘대로 휘둘러지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권력이 좀 있는 놈들은 권력 그 맛을 보고서 말이야. 그래 딱 권력하고 금력을 딱 쥐고서 휘둘러 보면 여기 따라오는 것 같거든? 그게 이제 지가 조작을 해보려고 이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는 일만 남아.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점점 이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독재를 안 하면 그게 힘이,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게 허망한 일이거든? 그런데 진짜 이제 잘하는 사람은 조작을 안 해.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조작을 안 하고, 대통령 지 욕심을 줄이고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놓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이게 전부 다 종합해서 나갈 뿐이지, 막 처음부터 나를 세워놓고 막 억지로 끌고 가겠다. 대우나 문제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막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전신만신해서 이제 반대가 막 이제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은 게 조작하는 것,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그게 작건 크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조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복이 조금만 작아도 조작이 안 되고 내 수당이 좀 적어도 조작이 안 되고 조작해놔봤자 허망한 일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 내에 대한 집착을 하면 그 욕망이 생기고 내 욕망대로 욕심이 생기잖아. 탐심이 생기잖아. 탐심대로 조작을 이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안 되면 분노심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면 분노심이 일어나면서 폭력으로서 그걸 내 조작하고 싶은 대로 조작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조작을 그렇게 억지로 하고 나면 그 이제 결국, 억지로 끼 맞춰놓은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전부 다 고통이라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 건강경에서 얘기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없어야 된다. 이 아상이 바로 아집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이고.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아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는 더 많이 일어나요. 아상은 강하고 내 복력은 떨어지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면 자꾸 이제 화가 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스스로 그렇게 고통을 만들어서 자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죽는데 나라는 것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나라는 것이 집착이 되지만. 그럼 오래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 그럼 성질나지. 죽을 때도 성질 팍팍 내고 죽는 사람도 있어.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그러면 아주 겁이 나가지고 아주 확 새파랗게 질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그냥 확 나가버리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게 내 욕심대로 됐디요? 애도 조그만 내가 낳아놓은 애도 지가 그를 만나면 내롱내롱 하고 반대로 가버린대. 그죠? 말할 때 정도 되고 글을 좀 아장아장 그러면 이리 와 그러면 싫어 그러고 가버린대. 밥 먹으라 그러면 거꾸로 밥 사면서 밥 가지고 장난치나 놀고 말이야. 지가 낳아놓은 애도 지 맘대로 안 되는데 지 몸뚱아리도 지 맘대로 지 맘대로 되는 건 사실 없어요. 지 욕심대로 조작해서 지 조작된 대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어.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되지. 병 안 들고 싶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지. 이뻐지고 싶어도 됐디요? 네?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꾸 유전자 조사를 한대, 애를 낳으면. 왜 유전자 조사를 하냐면 하도 성행을 많이 해가지고 안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 그게 욕심이고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은 내 분노심이 죽으면 사실은 내 욕심으로 조작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상은 우리가 살면서 억지로 조작하는 일이 거의 대다수죠. 억지로 조작하는 일이에요. 내 맘대로 해보려고. 내가 여러분이 노인들을 부모들을 잘 안 모시고 살려는 거 내가 잘 알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 너무 이게 그 욕심과 아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싸돌아 다니고 싶은데 할머니가 있으면 못 싸돌아 다니잖아. 밥도 해줘야 되고 또 빨래도 해줘야 되고 또 낯짝도 있고 그걸 하기 싫으니까 노인네들 안 모시고 살라 그래. 노인네들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지기 애들 학원 보낸 비용, 애 하나 학원 보내는 비용 3분의 1만 가지고도 강남 말고 이런 데도 3분의 1만 가지고도 노인네 충분히 모시고 살거든. 그럼에도 지 애한테는 막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집어넣으면서 엄마 10만 원 주는 시어머니 용돈 10만 원을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매달. 요거는 조사된 거예요. 10만 원도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집에 모시고 살아야 그 며느리한테 물어봐. 여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들어보니까 데리고 살아야 데리고 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5%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모시고 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가운데 모시고 사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일 높은 프로테이지가 돈 때문에 상속받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보면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이게 좀 사실 짜잘한 일들이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할수록 그게 이제 행복해지느냐 하면 사실은 불행해지거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연극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침에 걸리고 똥 싸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치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치우는 며느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아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치우는 역할 하고 싶죠? 오늘 이제 말 잘했어. 치우는 역할 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연극할 때 진짜 어려운 역할이 사실 똥 싸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 별로 빛도 안 나고 연극해놔도 인기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 한번 치매에 걸렸다더라. 인기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치운 사람은 아주 지고 지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가 역할을 할 때 똥 싸는 역할은 훨씬 인기도 별로 없고 어렵단 말이야. 그럼 치우는 역할이 훨씬 쉽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누가 많이 받아야 되겠어? 배우의 배역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개런티를 누가 많이 받아야 되겠어? 싸는 역할 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많이 받아? 예? 치우는 사람이 많이 받잖아요, 그죠? 지금 배역을 굉장히 쉬운 배역이거든. 생각해보면 치우는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고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역할을 하는데 누워서 똥을 싸뭉개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그럼 내가 그래, 이제 그런 사람이 혹시 그러면 역할을 바꿔서 하라 그래. 바꿔서 한다고 생각을 해놔 봐봐. 바꿔서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누워서 똥 싸는 게 훨씬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은 공짜가 인과의 공짜가 없듯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보자는 말이야.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려운 역할을 해주시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언제 부모에게 내 아상을 죽이고, 그게 사실 아상을 죽이는 일이거든. 똥 치우는데 말이요. 똥 치우는데 가서 미장원 갔다 와가지고 머리 처음부터 붓가시 넣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화장 딱 하고 손에 매니큐어 바르고 탁 양복 입고 똥 치울 거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렇게 내면 낼수록 그거는 박복해지고 복을 까먹고 아상은 높아지고 번뇌는 더 일어나는데, 사실 똥 치우려고 탁 대들으면서 숙이고 대들으면 말이요, 그 많은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잘 되는 수행도 쉽지 않아.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어머님 고생스럽지만 한 10년만 더 똥을 좀 싸서 붙여주고 가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욕심이 있어야 그게 성근이 돼서 그게 공부가 된다고. 아예 어머니가 돈을 갖고 계시면 돈만 뺏어오고 요거는 어디다 차버리고 싶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면 무슨 그게 선한 일이 돼서 좋은 결과가 오겠어. 그죠? 그래서 좋은 인가가 안 와. 세상 사는데도 그래 좋은 인가가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게 좋은 인가가 오겠어? 이 지상 따져보더라도 내가 자꾸 아상이 생기는 일만 하는데,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일만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낼 일만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인가가 오겠는가 그 말이야. 그래서 한결같이 이렇게 부모 똥을 10년 병수발을 했다 그런 아줌마들 한번 봐봐요. 성질 낼 줄 몰라요. 한결같이 잘 있고 위치가 높고 무슨 된장 간장 장자 붙어 있는 것들이 화를 잘 내지.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전생에 복을 좀 지어 놓은 게 있으면 몰라도 지금 와서 다 까먹으면서 이 마음이 사악해져 가지고 공부하는 길을 멀어져 버린다.
그러죠? 예? 그래서 스님들은 그 상 못 세우라고 머리 싹 깎아버렸어. 맨날 머리를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노란 물 뒷다, 빨간 물 뒷다, 그거 못하라고. 예? 하지 마라, 싹 깎아버리고. 모자도 딱 못 쓰게 했어. 모자를 또 뭐, 폼 잡느라고 요렇게 씌웠다가, 요렇게 씌웠다, 빨간 모자 씌웠다, 노란 모자 씌웠다, 그거 하지 마라. 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자꾸 욕심이 되니까. 그리고 화장도 못 하겠어.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좋을까? 은색 립스틱을 바르면 좋을까? 아이라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다가 오이 마사지를 했는데 차라리 오이는 먹어라. 훨씬 수분이 많고 비타민이 많아가지고 그게 더 좋을 거다. 오이를 먹어라. 오이도 먹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좋게 써라. 마음을 나쁘게 쓰면 그 화장도 안 받아. 떠버려. 열이 받쳐가지고. 싸우고요. 저녁에 싸우고 성질 나가지고 아침에 화장하려고 하면 다 떠버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아주 그 마음이 성질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하면 요게 그 화장 안 하고 다녀도 화장한 얼굴 같아. 그래서 화장을 가면 수준으로 하고 다니면 안 돼. 분장 수준도 안 되고. 그 상을 세우는 일은 별수 좀 하지 말라고. 상을 세우는 일은 그 하면 할수록 손해라. 옛날에 이쇼부아에 그런 거 나오죠, 그죠? 응? 그 사슴이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뿔 따고 이게 너무 잘생긴 거야. 자랑을 했어. 이 뿔이 얼마나 잘생겼냐고. 그 뿔이 그냥 잘 나가지고, 끝을 잘 나있으니까 탁 폼이 잡히고 탁 다니면 싸움할 때도 뿔이 탁 크면 이기고 그러니까 뿔 자랑을 많이 했어. 근데 한편으로는 다리가 컴플렉스라.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아주 빽다구만 땅 당해있으니까 이게 뒤에 앉고 그러니까 이게 군사들도 이렇게 있고 아주 그냥 다리가 어떻게 내 다리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항상 다리를 어디 가면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사냥개가 쫓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살라고 그냥 얼마나 도망을 가가지고 몇십 리를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걔가 안 따라와서 휴 앉았는데 뿔따구는 다 날아가 버리고 요거는 가다가 다 부딪혀서 빠져서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고 가만 생각해보면 다리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이 다리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안 좋게 작동하기가 쉬워. 그 저번에 저 누구한테 해갖고 너 밤길에 그렇게 함부로 다니지 말라니까 선생님 염려 없어요. 나는 얼굴이 무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나를 납치하려고 왔다가 얼굴 보면 다 도망가 버릴 거라고. 그래, 그 얘기가 일리는 있다. 내가, 그러니까 성질은 좀 나겠지만 그렇게 해줬어. 못생기긴 못생겼더라고. 잘생긴 얼굴이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적당하게 생기면 돼. 눈 두 개만 뚫려서 안 보이지만 않으면 되고, 콧구멍 두 개 뚫려서 맥히지 않을 정도면 되고, 예? 그냥 입은 하나 뚫려서 그냥 밥 그냥 넣고서 먹을 정도면 되고, 그렇게 되면 되겠죠, 예? 절대 안 될 모양이야, 맞다. 그러니까, 분노심은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내 욕심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분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까지도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남에게까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것도 실제 분노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노심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라 그러면 없앨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도 계속 반복한 습관이다. 그죠? 반복한 습관이다. 그 우선 기초적으로 요 분노심을 일으키는 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일단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한 번은 인도 가가지고, 인도는 다람사를 오라는데 길이 좁아. 요즘은 조금 넓게 산길이 되놓으니까 좁아. 그런데 집차를 몰고 올라가면 택시 기사들이랑 어떻게 차를 갖다가 좁은 데서 그냥 샥샥 잘 가고, 거꾸로도 잘 가. 역주행을 잘해야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난 처음 봤다고. 시속 한 60, 70, 80 이렇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냥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주행 하지 마시오. 괜찮아요. 그러고 한 10리를 역주행을 했다니까. 네, 무섭지. 근데 요 좁은 길에서 집차를 몰고 올라가는데요. 요렇게 샥 가다가 두 대가 쾅 부딪혔어. 옆구리가 한 시속 한 20, 30km에서 부딪혀 버렸어. 그러니까 백미러가 깨져버리고 범퍼가 좀 찌그러지고 저쪽 앞차도 내려오는 차는 옆구리가 좀 푹 들어가고 그랬어. 근데 두 티벳 기사 한쪽은 내 싣고 올라간 사람은 스님이었고 내리더니 얼굴 쳐다보더니 씩 웃어. 차 부서진 거 이래 보더니 또 씩 웃어. 나는 이제 둘이서 싸움이 벌어지나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니야, 그죠? 화를 더 크게 낸 놈이 이기는 것 같아, 그냥 저 택시 기사들은 그거 잘하더만. 어쩌면 그냥 화를 내가지고 그냥 그냥 나중에 화내다가 안 되면 우리 삼촌이 무슨 경찰서장이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 그러다 이제 고함 큰 놈이 이제 이기고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꽥꽥 고함 지르고 조금만 자기한테 불린 것 같으면 네가 경찰이 와이로 먹었냐 어쩌고저쩌고 성질 내가지고 난리치잖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내려가지고 또 씩 한번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난 저들끼리 보험 처리라도 되나 그러더니 물어봤어. 보험 처리돼서 그냥 가냐 그러니까 아니요. 둘 다 그냥 가다 부딪히니까 서로 고치면 되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질 안 나느냐 그랬더니 저놈이 그냥 차를 갖다 내려올 때 너무 세게 확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그럼 차가 더 빨리 굴러가지고 그러고 말아버린다니까. 생각해보면 올라가는 차가 빨리 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차가 더 빨리 굴러 내려오지. 그래, 아마 우리 그로 범퍼 좀 찌그러지고 그렇게 뺑뺑이 날아가고, 범퍼 그것도, 이제 우리 같으면 그냥 싹 새로 가려고 그러면 몇십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찌그러진 데는 다니는가 봐. 좀 쪼여가지고, 한참 쓸 거니까 별로 손해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또 생각에 그냥 찌그러진 걸 내가 어떻게 해서, 물어내려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하다가 죽었다 그러더라도 물어내라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게 물어내? 그래가지고 그럴 건데 이거 찌그러진 대로 뺑뺑이 하나 그냥 갈아 끼우고 그냥 좀 이거 덜렁덜렁 안 하게끔만 해가지고 그냥 몰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차 옆구리 좀 찌그러진 거는 그것도 문 닫는 데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좀 그래 느긋함이 좀 있어야 돼, 그죠? 너무 우리는 급하고 아주 조급하니까 성질이 잘 나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습관이 그렇게 깊숙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아집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차가 부딪히는데 차 부딪힌 그것도 이제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역으로 역지사지 생각하면 아유 더 크게 안 부딪힌 게 탐상이 우리 둘이 좀 잘 못했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크게 부딪혀가지고 다치게 사람이라도 다치게 했으면 어쩌려고. 그래서 우리 좀 천천히 다닙시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네가 물어내라고 그러고 재판 붙어가지고 뭐 40%는 누가 잘못하고 뭐 저번에 어느 재판에 그랬대. 40%는 가해자 잘못이고 30%는 그 피해자 잘못이고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는 10%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리고 40%는 시청이 잘못이래. 왜 그러냐 도로를 잘못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재판도 있었어. 그래서 조금 자꾸 이제 습관을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끔 습관을.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보면 이제 아상에 의해서 집착해서 욕심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파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이 번뇌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 그랬다 막 이게 심하면 성질도 자주 일어나.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마음 좀 너긋하게 가는데, 근데 그걸 이제 너긋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물론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성질을 갖다 누그러뜨리는데 그거는 전적으로는 안 누그러뜨려져요. 100%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정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불 하잖아요, 그죠? 연불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질이 이제 일어났다 한번. 성질이 일어난 그 뒤에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킨 생각은 전부 다 생각이 헛생각이야. 그죠? 저놈은 그냥 탁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생각을 하나 일으켰어. 탁 저렇게 했는데 그때 때릴 뺄걸. 뭐 이렇게 자꾸 그 뒤에 그 생각이 또 갖다 붙이고 그럼 전부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자기 변명을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영감님을 늦게 들어온다고 의심을 했다. 그 의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생각은 계속 의심이 기본이 깔려 있고 술집에 갔을까? 오다가 차가 어떻게 됐을까? 노름방에 갔을까? 이거 또 어디 갔겠지? 뭐 이런 생각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노름방에 갔을까? 그래 10년 전에도 노름했지. 10년 전에 똑 이랬어. 그때는 78만 원 잃었는데 이번에 가면 또 카드를 내가 줬나 말았나. 이게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요만큼까지 나가서 영감님이 새벽 1시에 쏙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 마음 돌아오는 게 안 돌아와 이제. 영감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와. 그러면 돌아오느라고 바빠가 성질이 나쁘라. 마음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고 뭐.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숨기느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거 숨기느라고 어디 갔다 왔어 그 소리가 아주 성질나게 나와. 내가 의심했다는 걸 숨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왜 그렇게 쌍그렇게 하는가 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이제. 이제 서로 이제 긋도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분노심을 하면 이렇게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일으킨 생각들은 전부 다 그게 헛생각이 되버린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다시 끄트리겠다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좋은 방법이 여러분 연불법이라. 그 이제 간세음보살 연불주력법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힘이 붙어 놓으면 그 성질이 날라 그러더라도 주력의 힘으로서 성질이 일어날 때 다시 주력을 하잖아요, 그죠? 하면 그 주력으로 마음이 돌아가 버리고 여기에 성질 일어나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럼 자꾸 또 그게 일어나려 그러면 또 계속 주력으로 이렇게 힘을 붙이면 그게 점점 다 줄어들어 버린다고. 그래야 이제 그게 사라져 들어가는 것이지 생각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나 생각도 뭐냐 해야 되냐면 아 이게 독이구나.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이걸 이 생각해야 돼. 그게 없으면 연구를 생각도 안 나버리니까. 그죠? 독이라는 이게 엄청 독이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해야 에이 그러지. 승질을 하는 게 좋은 일이야. 그냥 되게 승질을 한번 내버렸더니 영감이 꼼짝 못 하더만. 근데 나중에 반지가 더 크게 나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욕이라는 게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욕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된 것을 참는다라고 인욕 그러잖아요. 그죠? 욕된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모욕하는 것을 참는다. 그 얘기거든. 모욕을 당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있어야 모욕이 되지.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있어야. 이를테면 잘생긴 사람 보고 잘생겼는데 너 어째 그따위로 생겼냐 그러면 저게 내가 잘생겼는데 감히 나보고 이따위로 생겼냐. 그렇게 이제 성질이 날 거 아니야. 그건 상을 가지고 성질이 난단 말이야. 전에 이건희 씨도 보니까 그 출두하는데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까 막 억제하려고 해서는 상황 속에서도 성질이 팍 나는 모양이더라고. 언론들이 너들 잘못해가지고 뭐 우리도 삼성을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고 뭐 성질이 그 얘기하니까 발간 올라버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이 크게 서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자꾸, 이게, 그 욕됨을 갖다가, 이게, 욕됨이라는 것은 그게 결국 번뇌이고 그게 아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것이, 들리면 성질을 낸단 말이죠. 그 화를 낸다고. 그래서 인욕 바람일 그럴 때 그 욕됨을 참는 바람일 진정으로 참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상이 정전을 해서 아상이 사라졌을 때 진짜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게 욕심이 이 아상이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아주 큰 번뇌를 갖다 일으키는 나와 남을 갖다가 고통 속에 빠뜨리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독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자각이 우선 일어야 돼요. 이제 그건 역시도 결국 정진으로 그게 사라지는 것이지 생각으로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질 내놓고 아이고 성질 안 내야지 하는 사람은 많아. 그죠? 많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생각으로는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성질을 안 내야지 그래 놓고 성질을 안 내려고 해도 또 낼 때가 되면 성질을 안 내야지 그 생각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또 내놓고 또 뒤에 생각나고 그러죠. 그죠? 그런다면 그러니까 생각으로 잘 안 된다고. 그러나 자각하는 건 해야 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이걸 갖다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런데 정진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보면 분노심을 그거 어째서 성질을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무슨 정진을 한다.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인욕 바람일 그러는 것이 인욕을 의식적으로 그게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독이라는 것을 알고 끊으려는 생각과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정진을 통해서
연불주력, 주력, 화두면 화두, 이걸 통해서, 마지막 그 분노심마저도 끊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정진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